Hi guys! 듣고 배우는 즐거운 복화 시간입니다. 이번 수업은 지난 커미트먼트 영상의 속편입니다. This is the sequel to the last video clip, number 13, commitment. 미트를 이용한 많은 어휘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Here we go. 오늘 14번째 어휘는 transmission입니다. 전송, 전달, 전염이죠. 세 단어 모두 다 전하다라는 한자어로 전할 전자가 쓰였네요. 요거 한번 확인하시고, 자, 이번 어원 수업은 건너뜁니다. 지난 커미트에서 진행을 했으니까 바로 우리 어근을 이용한 확장 어휘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transmit입니다. transmit을 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이 mit란 단어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mit란 단어를 공부할 때 선생님이 missile이라는 단어 쏘아서 보낸다, 던져 보내다 라고 해서 이 mit라는 단어는 던지다, throw의 뜻, 그리고 보내다, send의 뜻, 마지막으로 우리 commit 할 때는 믿고 보낸다. 그래서 우리 맡기다라는 entrust까지 봤었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본 이 commit라는 단어는 첫 번째 뜻, 범죄를 앞에다가 던진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다라는 뜻이 있었죠. perpetuate라고 했었죠. perpetuate. 그 다음 두 번째 뜻, to라는 전치사를 썼을 때 우리 병원이라든지 감옥에 맡기다라는 뜻이 있었고, 세 번째 oneself to라고 했을 때 이런 뜻은 자기 자신을 어디에게 맡기겠다고 약속한다, 공개 선언한다, 공개적인 약속이죠. 그리고 헌신한다, 전념한다 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이번에 transmit은 무슨 뜻이냐, 이때의 mit는 두 번째 나온 이 보내다라는 의미를 강조하면 됩니다. 오늘의 mit는 전부 다 보내다라는 의미를 강조해 주시면 되는데 send across가 되겠죠. trans는 across, 가로질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질러서 무언가를 보낸다라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전송, 전달, 전념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문 살펴보시면 The information is transmitted electronically to the center computer. 정보라는 것이 전자의 방식으로 전송된다. To the central computer. 중앙 컴퓨터로 전송된다. 이렇게 전달이나 전송의 개념은 전치사 to랑 상당히 친하죠. The tension and sense of anticipation will inevitably be transmitted to the team. 텐션은 긴장감이죠. 텐트에서 왔습니다. 텐트, 팽팽하게 당겨진 긴장감을 말합니다. 긴장감과 기대감은 inevitably, 불가피하게 팀에게 전달이 된다. 이 to라는 전치사를 쓰고 있죠. 어디에게 전달되다. 자, 기대감이라는 단어 anticipation은 expectation과 동의어고, 우리 보너스 하나 챙겨가실 거, 여기에 긴장이라는 텐션, 긴장과 압박이라고 하면은 자, strain and tension이라고 해서 요거 보너스로 반드시 챙겨가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과 압박. 자, COVID-19 is transmitted through droplets of saliva. saliva는 침이고 droplet은 여기 little입니다. 그래서 작은 물방울을 뜻해요. 작은 침방울을 통해 COVID-19는 침이죠, 침방울을 통해 전달이 된다. 그리고 or discharge from the nose 또는 코로부터 discharge는 방출되다라는 뜻입니다. 방출되다. release의 의미예요. 오늘 우리 보게 될 텐데 emit라는 단어도 방출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When an infected person coughs or sneezes, cough는 기침하는 거고 sneeze는 재채기하는 거예요. 감염된 사람이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할 때 코를 통해 COVID-19는 방출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infect가 나왔으니까 우리 감염이나 전염이라는 단어 살펴보면 infection, 그리고 contagion, 그리고 transmissi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nfection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말하고 contagion은 contact이 contact입니다. 접촉에 의한 전염을 말하는 거고 transmission은 이렇게 감염이나 전염이 되는 이 상태를 보통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고 또는 우리는 뭐 이런 것들 일상적으로 구별 안 하니까 같이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transmit를 보면 우리가 trans가 들어가는 혼동어휘들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문장은 보시면 먼 거리를 전송하는 거죠. 자, 전파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transmit입니다. 자, 이 transmit라는 단어, 이 명사들 우리 한번 살펴보면은 transmission이라고 해서 전송, 전달, 그리고 전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혼동어휘 하나 더 보시면은 차나 비행기, 배 같은 것들이 사람을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주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수송하다, 운송하다, 수송하다, 예, transport라고 합니다. 명사 한번 보시면은 transport는 명사가 transportation이라고 하죠. 수송이란 뜻 또는 교통수단이란 뜻이 있습니다. public transportation이라고 하면은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우리 버스, 지하철, 택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 챙겨보고 또 다른 혼동어휘들 한번 살펴보러 갑시다. 요런 거. 이번에는 아까 transmit과는 좀 다르죠. 선을 통해 옮기는 거죠. 자, 이렇게 한쪽에서 저쪽으로 뭐 사람이든 물건이든 다 똑같습니다. 옮기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거 transfer라고 합니다. 자, transfer의 명사는 동사 명사가 형태가 같은데 자, transfer입니다. 이 transfer라는 단어는 우리 지하철에서 이런 거 나오죠. 4호선으로 갈아탈 수 있다 하면은 you can transfer blue line 9 number 4 이렇게 line number 4 이런 표현들을 하죠. 자, transfer는 기본적으로 옮기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옮기다라는 뜻에서 우리가 이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학을 한다든지 전근을 하는 것을 모두 다 transfer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꼭 챙겨 주시고 자, 그 다음 이런 건 뭐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 이런 걸 우리 뭐라 그러죠? 변태한다라고 하죠. transform입니다. 자, 요거의 명사는 transformation이라고 해서 우리 변형이나 변태라고 하죠. 변태의 과정. 형태가 변하는 거 transformation입니다. 그리고 뭐 영화에도 transformer라는 단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주면서 거래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영영일 때 보시면은 conduct business 사업을 행한다, 돈을 교환한다, 물건이나 대개는 서비스를 위해서라고 하면은 예, transact죠. 이거 합쳐서 transact라고 합니다. 자, 명사는 transaction입니다. 거래라는 뜻이에요. transaction 거래. 자, 이렇게 우리 살펴보고 다음 단어 또 미트가 들어가는 가장 기본 단어 어드밋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드밋은 어드라는 단어가 to의 뜻이에요. 그러면은 미트는 send니까 send to의 뜻이죠. 이러면은 이 뜻은 한쪽으로 보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쪽으로 보낸다. 자,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입장에 대한 허락, 입학, 입원에 대한 허락입니다. 그리고 물론 중요한 뜻이 인정하다라는 뜻 중요합니다. 자, 예문 살펴보시면은 She admitted that she had made a mistake. 그녀가 실수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Men will not be admitted to the restaurant without a tie. 넥타이를 매지 않으면 남자는 레스토랑으로 입장 허락을 받지 못한다. She was admitted to the hospital suffering from shock. 그녀는 쇼크로부터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 허락을 받았다. 병원에 입원했다라는 거고 이렇게 admitted to the hospital 하니까 입원하다라는 단어 우리 입원이라는 단어는 hospital
hospitalization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입장료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자, 입장료는 네, 이게 중요하죠. 어드미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입장 또는 입장료가 됩니다. 이거 이외에도 어드미션 다음에 요금이라는 fee나 rate, price, charge로 붙여서 이렇게 입장료라는 표현. 입장료 이런 거는 우리 모의고사에서 그 실용 문제에서 입장료 이런 부분이 정말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입장료라는 단어 반드시 외워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허락하다라는 단어 보니까 permit가 안 떠오를 수가 없죠. 그런데 admit과 permit이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admit은 입장에 대한 허락이고, 그리고 permit은 말 그대로 그냥 허락입니다. 그래서 permit은 allow의 뜻과 동일하죠. Smoking is not permitted. Smoking is not allowed in any part of the building. 이 건물에서는 흡연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 어드밋과 permit을 살펴보고 다음 단어 기본 어휘인 submit이란 단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ubmit에서 sub란 단어는 아래에서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자, 밑은 보내다죠. 아래에서 위로 보낸다. 그러니까 서류를 제출하는, 자, handing과 turning의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 동의어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같이 외우시고,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내가 뭔가를 조공을 바치거나 또는 손을 내밀어서 잡아달라고 요청하거나 이런 게 굴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ubmit은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어들 같이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계속 우리 예문 한번 살펴보시면 The developers submitted building plans to the council for approval. 개발업자들은 건축 계획을 제출했다. To the council, 위원회. council은 위원회 또는 시의회 같은 겁니다. For approval, 승인해달라고. 자, 소위원회에 제출했다. 라는 의미. 그리고 submit이, 자, 굴복하다라는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he decided to resign from the party rather than submit to the new rules. 그녀는 당에, 자, 여기 party는 정당입니다. 정당에서, 자, 그리고 resign은 사인을 두 번째 하는 거죠. re니까. 그래서 첫 번째 사인은 가입 사인입니다. 두 번째 사인은 나가는 사임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정당에서 사임하기로 했다. 새로운 규칙에 굴복하느니, 굴복하기, 새로운 규칙을 따르기, 굴복하기보다는 그냥 사임을 하기로 결심했다. He finally surrendered to his craving for drugs. 그는 마침내 약에 대한, 마약에 대한 craving, 갈망에 굴복했다. 약물 중독인가 보네요. I yielded to temptation and had a chocolate bar. 나는 유혹에 굴복해서는 초코바를 먹었다. He refused to give in to bullying and threat. bullying은 괴롭히기죠. 그리고 threat는 위협입니다. 그는 괴롭히기와 위협에 굴복하는 것을 거부했다. 자, 맞서 싸우기로 결심한 거죠. 이렇게 submit to, surrender to, yield to, give in to 매우 중요하니까 반드시 외워주시고 보너스 하나 챙겨가실 거 여기에 나오는 craving for입니다. 자, 우리 위에다가 써볼게요. 뭐뭐에 대한 갈망하다. 이렇게 할 때, 자,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 for 다음에 명사 쓸 겁니다. 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aspire to, 자, to 부정사만 살펴볼게요. to, aspire to, 그 다음에 yearn to, 그 다음에 long to, 자, 이런 거 중요합니다. crave to, 그리고 자, 여기까지는 동사의 표현이었고 be eager to 또는 be anxious to, 여기는 형용사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동의어 6개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6개 모두 다 for 명사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너스까지 챙겨가시고 다음은 약간 혼동되는 단어 emit와 omit를 한번 봅시다.
우리 기본적으로 emit는 E가 out이니까 send out, 밖으로 내보내는 느낌이 있고, omit도 마찬가지로 O가 out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leave out입니다. 밖에 내어놓고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얘는 밖으로 보내는 거고, 얘는 밖에다가 놔두는 느낌입니다. 자, 이 느낌에서 단어의 뜻이 어떻게 되느냐? emit는 to send out beam, noise, smell or gas.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이 send out입니다. 밖으로 내보낸다. 그래서 우리 밖으로 내보낸다면은 방출이나 발산 이런 걸 말하는데 내뿜다 이런 거죠. emit와 동의어들 매우 중요합니다. 이 send out 말고도 release가 있고 그 다음에 give off 같은 게 있고 give off 이것도 많이 씁니다. 아까 우리 discharge라는 단어 방출하다라고 했죠. 그리고 빛 같은 거 방출하는 거 radiate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동의어 외워주시고 The machine emits a high-pitched sound when you press the button. 네가 버튼 누르면 이 기계는 높은 음의 소리를 방출한다. 자, 높은 음의 이런 말이고 피치는 음의 높낮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너스로 절대 음감이라는 표현 perfect pitch라고 합니다. 또는 absolute pitch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너스로 챙겨가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omit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omit는 fail to include or do something 무언가를 포함하거나 또는 do something 행하는 것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죠. fail to는 실패하다,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cannot 정도로 해석하면 되고 do not이나 cannot 정도 하지 못한다. 즉 include 못했으니까 exclude겠죠. exclude 배제하다 또는 아까 우리 leave out이라고 했죠. leave out은 밖에다 놔둔 생략하다의 의미입니다. 배제나 생략하다의 뜻이 omit이고 The prince's tour conveniently omitted the most deprived areas of the city. 왕자의 도시 투어는 아주 그냥 편하게 가장 deprived, 박탈된 도시의 지역은 생략해버렸다. 배제해버렸다라는 건데 자, 박탈된이라는 이 표현은 deprive, 박탈하다. 무슨 뜻이냐면은 가난한 걸 말합니다. 모든 어떤 혜택 같은 게 박탈되었다라는 뜻이고 impoverished라고 우리 최근에 많이 봤었는데 이게 deprived랑 동의어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너스로 최근에 이거 기억나지 않으세요? 작위 그리고 부작위. 이거 어디서 봤죠? 황금률에 있어서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하나는 남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행한다라는 작위의 버전, 커미션의 버전이 있었고 자, 커미션의 버전이 있었고 하나 더 있나요? 그 다음에 부작위, 남에게 해가 되는 것은 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오미션의 버전이 있었죠. 자, 커미션, 오미션, 작위, 부작위 요까지 반드시 챙겨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자, 우리 emit와 omit를 봤다면 마지막으로 dismiss를 안 볼 수가 없죠. dismiss란 단어는 이 dis가 away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send away, 멀리로 내본다라는 느낌인데 얘는 자, 멀리 가라고 손짓하는 겁니다. 저리 꺼지라고 손짓하는 겁니다. 멀리 가라고 꺼지라고 손짓하다. 멀리 가라고 손짓하다. 뭐 꺼지라고 손짓하다. 이런 뉘앙스가 dismiss인데 결국 꺼지라고 워이 하고 보내는 거 이런 거 우리 무시하다라는 요게 제일 중요하고 물론 저리 꺼져 너 가 해고하거나 해산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무시하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He dismissed the opinion polls as worthless. 무시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as 같은 단어 쓸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worthless, 가치 없다라고 무시해버렸다. opinion polls는 여론조사입니다. 자, dismissing her fears, she climbed higher. 그녀의 두려움을 무시하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라고 했는데 이때 이 dismiss는 뭔가 안 좋은 감정 따위를 떨쳐버리다 뭐 이런 건데 결국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예문 보시면 She claimed she was unfairly dismissed from her post. 그녀는 주장하는데 unfairly 부당하게 그녀의 자 이때 post는 position이라고 해서 직위입니다. 직위. 그녀의 자리에서 dismissed 해고당했다.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At 12 o'clock 12시에 수업은 was dismissed. 해산되었다. 즉 수업은 끝났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보너스로 이 해고라는 단어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해고하면 우리 fire 많이 생각나죠. fire. 자, hire는 고용, fire는 해고. 그 다음에 lay off라는 단어 해고하다입니다. 또는 let out 밖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도 해고하다로 종종 쓰니까 여기까지 챙겨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무시하다 사용제가 있어요. 보시면은 자 ignore, neglect, disregard, dismiss 여기까지 무시하다 사용제니까 반드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단어 쭉 봤으면 이제 예문 살펴볼 시간이죠. 먼저 선생님이 예문 중에 dismiss가 워낙 중요해서 dismiss는 보너스로 이렇게 예문을 선생님이 찾아서 넣어놨습니다. 보시면은 minorities tend not to have much power or status. 소수 집단은 자, minority 하면은 소수 민족이나 또는 소수 집단입니다. 소수의 집단은 권력이나 power 또는 status 사회적 지위죠. 사회적 지위가 없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는 may even be dismissed as troublemakers, extremists, or simply weirdos. 이렇게 as 나오니까 무시되는 거죠. 종종 흔히들 무시되기조차도 한다. troublemakers, 말썽꾼이다. 또는 extremist, 극단주의자다. 또는 weirdos, weird가 이상한 거니까 이상한 사람들이다 라고 무시되기도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수에 대한 무시를 말하는 거네요. 다음 에드가 알렌 포 시인입니다. 이 포는 유명한 게 시는 문학이잖아요. 근데 이 시를 수학적인 분석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라는 사람은 언어의 사용이라는 것은 철저해야 된다. 계산된 것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자기가 시를 내고 나서 이 시에 대한 어떤 분석집을 1년인가 2년 후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좀 유명한데 포는 dismisses the argument 다음과 같은 주장을 무시한다. Any ideas are so deep or subtle. 어떠한 주장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심오하거나 미묘해서 so that 그래서 they are beyond the compass of words 말의 범위를 넘어선다.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심오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라는 주장 따위는 없다. 이건 무시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모든 생각은 말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컴패스라는 것은 우리 보면은 나침반이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원을 그릴 때 쓰는 제도기 콤파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 제도기라는 의미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원을 그렸을 때 생기는 범위가 나옵니다. 범위는 스코프라고 하기도 하고 레인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도기 이 말에서 콤파스에서 범위라는 뜻 나오니까 이 범위까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좀 어려우니까 먼저 한번 꼭 해석해 보고 선생님의 해석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we often dismiss new ideas that could further our growth. 우리의 성장을 further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생각을 우리는 종종 무시한다. 이 further라는 단어는 더 나아가게 하다라는 동사로 썼죠. advance 같은 겁니다. 우리 성장을 진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생각들을 무시한다. Simply because they do not fit within the general framework. 일반적인 framework, 일반적인 틀에 맞지 않으니까. 자, fit라는 것은 맞다, 어울리다 이런 거죠.
이 일반적인 틀은 뭐냐? 요 뒤에도 좀 해석이 중요한 단어들 많아요. Our preconceived notions. 미리 생각되어진 그런 어떤 인식이다. 오, preconceived notions. 그리고 self-concept, 자기 개념? 이건 뭘까? 자, 이 두 단어 매우 중요하니까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미리 생각된 인식은 기존의 생각을 말합니다. 또는 이걸 선입견이라고도 하죠. prejudice 또는 bias 이런 단어랑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기의 기존의 생각 그리고 self-concept은 자아상이라고 해서 self-image랑 완전 같은 뜻입니다. 자아상, 즉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의 기존의 생각의 틀과 맞지 않으니까, 기존의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새로운 생각이 정말 좋아서 너를 성장하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예문 참 좋죠? 자, 이렇게 디스미스의 예문까지 살펴보셨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last but not least, transmission의 단어들, 예문들 선생님이 3개 준비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시죠. As a system for transmitting specific factual information without any distortion or ambiguity. 자, 어떤 체계로서 전달한다. 구체적인 factual은 사실에 입각한 이런 겁니다. 사실적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로서 뭐 없이 distortion, 왜곡이라든지 아니면 ambiguity, 애매모호함 없이 이런 honeybees, 꿀벌의 sign system, 수화 체계 또는 표시 체계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sign은 표시라는 의미가 강하니까 표시 체계는 will probably win easily over human language every time. 모든 경우에 있어서 손쉽게 win over 뭐뭐에 대해서 승리하다. 인간의 언어에 대해 승리한다. 즉 인간의 언어보다 이런 꿀벌의 언어가 왜곡 없이 모험 없이 전달하는 체계로서는 아주 훌륭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복잡한 걸 전달하지는 못하지만 자 여기에 우리 보너스로 챙겨가실 거 distortion이라는 단어를 보면 선생님이 항상 과장과 왜곡이라는 이런 단어가 떠올라요. 과장과 왜곡하면은 exaggeration and distortion이라고 합니다. 같이 외워주시고 그리고 애매모호한이라는 형용사 우리 ambiguous라는 단어가 있는데 amb가 두 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헷갈린다라는 게 ambiguous입니다. 동의어로 obscure and vague 요거까지 외워주시고 하나 더 equivoca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equivocal은 equi가 있고 같다, vocal은 목소리입니다. 두 개의 목소리가 같아서 누가 누구의 목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라는 게 equivocal, 애매모호한 여기까지 우리가 보너스로 챙겨주시면 완벽하겠네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echnological advances have led to a dramatic reduction in the cost of processing and transmitting information. 과학 기술의 발전은 led to는 최근에 많이 봤죠. 우리 야기시키다라고 해서 result in과 동의어입니다. 급격한 감소를 야기시켰다. 자, processing 처리죠. 그리고 transmitting은 전달입니다. 정보의 처리와 전달의 비용에 있어서 cost 비용에 있어서의 감소. 결국 그 결과는 explosion of information 정보의 폭발이니까 폭발적 증가라고 할게요. 폭발적 증가이다. 그리고 that has produced a paradox of planning. 이것이 자, 풍요의 역설을 만들었다. 자, 이 글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게 풍요의 역설입니다. Plan for information, 많은 풍부한 정보는 led to scarcity of attention, 집중력의 scarcity, 부족을 초래하게 되었다. 야기시켰다. 자, 요 내용 조금 독특하죠? 무슨 내용인지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참 좋아요. 자, 정보화 시대.
우리 정보화 시대에는 이런 이야기예요. 정보가 권력이고 돈이죠. 자, 이런 이야기에서 자,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정보의 풍요가 생기게 됩니다. 정보가 많아지게 되면 자, 우리 이거 물건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죠. 정보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 겁니다. 정보의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현재 희귀 자원은 정보가 아니라 정보는 희귀 자원이 더 이상 아닙니다. 현재 희귀 자원은 정보가 아니라 주의력이 되어버린 겁니다. 주의력이라는 게 뭐냐? 자, 결국 가치 있는 정보에 대한 정보의 분별력, 이게 바로 주의력이죠. 분별력이 이제는 권력을 창출하게 된 겁니다. 자, 처음에는 정보가 권력을 창출했었죠. 근데 현재는 정보가 아닌 정보의 분별력, 즉 주의력이 권력을 창출하는 겁니다. 왜냐? 이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희귀하니까. 자,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 참 좋죠?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지문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지문 살펴보시죠. 이 내용도 꼭 먼저 독해를 한번 해보고 선생님의 설명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A narrative is not a myth. narrative는 이야기죠.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다. The first time it is told, 이 이야기가 처음 이야기가 행하여질 때에는, 신화는 말 그대로 창조 신화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not a 법이죠. 여기 보시면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라 but 뭐다? 단지 a story, 하나의 이야기나 또는 설명이다. account,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narrative story는 유사어휘입니다. What makes a story a myth? 하나의 이야기를 신화로 만드는 것은 is the fact, 다음과 같은 사실이다. That it is received by a given society, 특정 사회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고, and that, 그리고 a given society participates in its transmission, 이 특정 사회가 참여한다라는 거다. 어디에? In its transmission, 이 이야기의 전달에 참여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자, 중간 생략하고, it is far more important, 훨씬 중요하다, to realize, 깨닫는 거, that the intentions of a given society, 특정 사회의 의도라는 것은, 자, in ing는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뜻입니다. in transmitting a narrative, 이야기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특정 사회의 의도는, 자, 동사는 may have nothing to do with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수거가 나오네요. have nothing to do with, 관계가 없다, 관련이 없다. nothing이니까 없는 거예요. have something to do with는 관련이 있답니다. The purposes of its author, 그 작가, 원작자, 이야기를 처음 만들어낸 원작자의 의도. 자, 이게 목적이니까 이것도 의도겠죠. 목적과는 상관없다라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자, 원작자가 하나의 이야기를 꺼내서 사회에 퍼뜨리기, 이제 원작자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원작자는 처음에는 사회에 퍼뜨리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도 아니겠죠. 근데 이 이야기가 구성원들 사이에서 전파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모두가 이 이야기를 이제 알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이런 상태가 되면은, 자, 원작자의 이야기 의도와 상관없는 사회의 의도라는 게 생겨나게 되는데, 자, 원작자의 의도가 유지될 때는 그냥 이야기에 불과했던 것이 사회가 전체가 이렇게 의도를 갖게 되는 이야기가 되면 이것이 신화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장 보시면은 이해가 됩니다. give는 고려할 때라고 해서 우리 considering과 동의합니다. collective nature of a myth. 자, 이러한 신화의
집단적인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볼 때, 그렇죠. 개인적인 속성이 아니라 집단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죠. A narrative becomes a myth. 이야기는 신화가 되는데 only when a given society accepts and transmits it. 특정 사회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전파할 때만, regardless of the intentions of its author, 작가의 의도와 관계없이. 이렇게 신화가 되어버리는 순간 원작자의 의도는 전혀 상관없는 사회의 의도가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수업은 선생님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This is what I prepared for you today. 복습 잊지 마시고. Thanks for watching. See you later. Bye.